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웨일스와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 경기 결과는 다소 아쉬웠지만 토트넘을 비롯한 여러 잉글랜드 클럽이 이 경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한 명은 토트넘이 영입한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눈여겨보던 다른 선수에 의해 한순간에 제거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존슨은 한국 골대를 향해 달려갔지만 거구의 수비수 김민재가 존슨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따라잡는 것은 물론 강력한 몸싸움으로 존슨을 제압했습니다. 확실히 김민재는 존슨을 상대로 자신의 힘과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존슨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김민재가 존슨을 상대하는 모습은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보유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민재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함께 센터백을 맡는다고 상상해보면 침이 고일 정도였을 겁니다. 김민재는 웨일스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월 A매치에는 내가 빠졌었고 그동안 선수가 많이 바뀌었다. 맞춰가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유럽 원정에서 경기를 하는 게 오랜만이다. 선수들도 어려워한다. 실점하지 않은 건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모습 보였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다. 다음 경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없다. 우리만의 경기를 해야 하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 그걸 보여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페이지 감독은 손흥민을 보유한 팀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았고 그 기세와 자신감을 월요일에 있을 힘든 경기에 가져갈 것입니다. 조던 제임스는 매우 좋은 데뷔전을 치렀고 세계 정상급 팀과 맞붙어 경험을 쌓았습니다. 월요일을 앞두고 자신감을 키우고 6월 캠프의 실망감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수비수들과 우리가 실점한 골에 대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인 손흥민을 보유한 기술적으로 좋은 팀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유지했습니다. 골닷컴에서는 지난 10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10명의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루이스 수아레스, 은골로 캉테, 모하메드 살라, 버질 반 다이크, 브루노 페르난데스, 엘링 홀란드, 리오넬 메시, 그리고 크바라츠켈리아와 김민재입니다. 디나모 바투미,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2022년 7월에 듀오가 이적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폴리는 2022-23 시즌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격의 주축인 메르텐스를 잃은 데다 주장 칼리두 쿨리발리가 첼시로 떠나면서 수비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체 선수들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바라와 김민재 듀오가 나폴리를 훨씬 더 좋은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바라는 나폴리에서 크바라도나라는 별명을 얻으며 경기 막판 드리블과 스피드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김민재는 견고한 수비로 괴물이라는 더 좋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폴리는 단순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빅터 오시멘은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했고 로보트카와 지엘린스키도 미드필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합류로 나폴리는 33년 만에 첫 스쿠데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칼럼니스트이자 전 감독인 클라우디오 오노프리는 나탄이 김민재처럼 바로 중요한 선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리그에서 왔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탄은 세리에 A에서의 경험, 특히 1대1에서의 투지가 부족합니다. 특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김민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스쿠데토 우승 후 다른 무언가가 예상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르시아의 나폴리는 이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불공평하고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표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둘러 강력하고 섬세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스팔레티와 가르시아를 잘 알지만 작년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22-23년 나폴리는 약점을 보이지 않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폴리 주위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무대 경험이 있는 강력한 수비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나탄이 이탈리아 축구의 메커니즘에 적응하는 동안 주전으로 뛰면서 나탄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말이죠.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33세의 수비수 나초 페르난데스가 대상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나초는 정확히 2024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다음 시즌을 앞두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수비수가 급하고 레알은 선수의 계약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레아 나폴리에서는 나폴리가 세계 최강자를 잃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유럽에 있는 최고의 중앙 수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잃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경 밖으로 주의를 돌리고 여러 선수의 활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민재를 매각한 것이 실제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폴리는 좋은 자본 이득을 얻었지만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무엇보다도 크게 퇴보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작년에 페네르바체에서 완전히 무명으로 도착한 김민재는 적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역할에서 세계 최강의 선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스팔레티 감독과 팀의 운명을 결정지른 한국 센터백이 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사실은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응용력, 속도, 적응 시간, 리더십 및 신체적 측면에서 나폴리는 가장 강력한 중앙 선수를 잃었습니다.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